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5교시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도덕 시간이 조금 양이 많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사회는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좀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교과서는요 70쪽이네요. 우리나라 인구와 도시를 공부한 지연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연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네요,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구와 도시를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예요. 아래쪽에 지도 볼게요, 친구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 부분에는 공장들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도 공장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장들이 몰려 있는 곳들을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장 지역들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갈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곳들을 공업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하필 이런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공업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때는 1960년대. 그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이 전부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기계, 기술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전한 공업이 어떤 산업이었냐 하냐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 그리고 석회석을 캐서 석탄으로 숯을 만들거나 석회석을 캐서 그 시멘트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공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스마트폰을 그때 어떻게 만들어요? 기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그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땅속에서 이렇게 곡괭이질 캥캥캥 해서 캐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금만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쪽에 강원도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산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백산맥이 있지요. 이쪽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양, 영월 이런 쪽은 시멘트가 굉장히 땅에서 시멘트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동해 삼척 이런 쪽 그 석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1960년도에 이렇게 처음에 공업지역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원료를 캐내서 발달하는 공업지역이 발달한 이후에 어떤 공업이 발달을 했냐 하면은 쉬운 거. 그러니까, 조금 여자들이라도 아니면은 기술이 전혀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신발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틀을 찍어내서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만드는 공장들이 발달을 했는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구미, 대구.
특히 대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옷 같은 거나 아니면 신발 같은 걸 만드는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구미 같은 곳은 전자기기를 만들긴 만드는데 큰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뚝뚝뚝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조립하는 거. 이런 전자산업이 조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선생님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칠해놓은 이쪽 영남 내륙 공업 지역에는 이제 그 노동력이 많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외국에 저 유럽의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 입구에 있는 걸려있는 텔레비전이 삼성 텔레비전이에요. 아니면 LG 텔레비전.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이렇게 먼 곳에 우리나라에 큰 텔레비전이 있다니, 이러고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라고 해서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한 반 정도는 아이폰을 쓰고 반 정도는 갤럭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우수해졌죠. 아이폰에도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 재료들 있지요. 그 재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다른 나라들에서 재료들을 수입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외국에서 무언가를 수입할 때 어떤 교통수단으로 수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비행기는 굉장히 비싸요, 친구들. 무언가를 운반할 때 너무너무 비싸고 비행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재료를 한 번에 실어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로 그 자동차로 운송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외국에 있는 재료들을 옮겨와야 될까요? 그럼 그거는 바로 배겠지요. 여러분들 바다에 나가서 엄청 큰 배 본 적 있어요? 정말 큰 배들, 정말 우리 학교보다 더 큰 배들, 우리 학교에 거의 3-4배쯤 되는 그런 큰 배들로 원자재를 이렇게 옮겨오거든요. 그럼 배를 이용해서 옮겨오니까 배에 재료를 실어와서 이렇게 재료를 빨리 운반을 하려면 어디에 공업지역이 있는 게 좋으냐 하면 항구가 있는 바닷가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주황색,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 아까 했나? 그럼 파란색으로 이쪽 지역, 바닷가 지역이죠. 배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부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재료들을 풀어주면 여기서 바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포도 굉장히 큰 항구죠. 군산, 익산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 바닷가도 여기도 이렇게 이 바닷가 주변에 공업지역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재료를 수입해 오기 쉽기 때문이에요. 또 좋은 점이 있죠? 재료를 수입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수출을 하기도, 외국으로 팔기도 굉장히 쉬워요. 배가 들어오기도 쉽고 배가 나가기도 쉬운 이런 조건들이 있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서울 쪽이 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여기 초록색 진한 부분, 여기에는 수도권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기억나요, 친구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 전체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75명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기도 쉽겠지요. 물론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업지역이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 아래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1960년대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 이게 바로 아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저 부분 태백산 공업지역 쪽이겠죠.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배로 수입하거나 완성되는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면은 여기를 이쪽을 노란색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 알겠지만 이쪽으로는 가면 중국밖에 없어요. 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유럽, 이렇게 가면 미국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정말로 수입 수출을 하기에는 완전 짱 좋은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공업지역이 발전한 이유는 이야기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살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뭔가 물건을 판매하기가 빠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화학단지, 중화학공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산업도 다양해졌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진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동해 이쪽에 선생님이 시멘트 원료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시멘트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대구라는 곳, 아까 대구 구미 이야기했죠. 노동력, 일할 사람들이 많아서 옷을 만드는 거, 신발 만드는 거, 이런 산업들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 이쪽에 남동, 임해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쉽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고 수출하기 좋은, 그래서 물류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물건을 실어오고 다시 실어가고 하는 거. 그 다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했대요. 대전에는요,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을 해서 첨단 산업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대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카이스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하면 서울대밖에 모르나요? 카이스트는 이런 과학 쪽으로는 정말 서울대만큼 좋은 훌륭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랑 그리고 연구소가 같이 이렇게 대전에 있어서 여기서 첨단 산업,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소비시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 제주도 아름다운 제주도죠. 그래서 관광산업이 발달을 했네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어요? 알고 있어요? 알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물론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천 지역에는 항공산업이 정말 발달을 많이 했어요. 사천 지역의 그 카이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아마 없지 않나? 사천밖에? 또 있나?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있어도 아마 한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항공산업,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산업이죠. 이런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산업이 발달하면 주변 모습도 바뀌어요. 인천입니다. 인천은 어디 있는 동네냐면은 여기 서울이 있고 서울 옆에 여기쯤 있는 동네예요. 서울 옆에 옆에 있는 항구. 인천에는 옛날에 그 서해안이기 때문에 염전, 소금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큰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공장들이 생기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전이었던 곳을 다 메워가지고 이렇게 공장들을 만들어 놨대요. 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다네요. 포항은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 포항은 부산보다 위쪽, 부산이 여기 있죠. 부산보다 위쪽, 여기쯤에 있는 도시가 포항인데요. 이 포항에는 우리 남동임의 그 산업단지 했던 거 그쪽에 있죠. 이 포항은 어떤 산업이 발달을 했냐면은 제철 산업, 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을 만들려면 땅속에서 철광석이라는 그 석탄처럼 뭐 그런 것들을 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캐워오는데 그 철광석을 그대로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건 엄청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항에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포항제철. 이 회사가 이렇게 철광석들을 이렇게 납작한 철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포항은 작은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제철 산업이라는 이런 것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을 했어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제철 산업, 철을 만드는 공장은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은 집이 필요해요. 그럼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 만들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PC방, 음식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미용실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다 보면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또 이사를 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주변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가 성장을 하기도 하지요. 자, 친구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학습지가 없어요. 오늘 학습지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한 가지만 적어 볼 건데요, 친구들. 이렇게 적는 건 싫어요.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게 뭐야? 난 모르겠는데 뭐가 발달한 건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남동임해 공업지역에는 그 수출과 수입이 편리해서 물류산업이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게 된 거를 쓰세요. 남동임해 공업지역이 발달된 이유를 알았다. 난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적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이 많이 잠기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세요. 참,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친구들. 여러분들이 알게 된 내용을 적으라고 하니까 지난번 학습지에서 친구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베껴 적어서 선생님이 조금 놀라기도 하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모르면 교과서를 참고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교과서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이런 걸 배웠구나 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 지식을 꺼내서 써야지. 여러분들의 머리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기는 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읽어보고 머릿속에 저장한 다음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쓰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글 쓴 거 보면 선생님 딱 알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교과서에서 나온 건지. 그럼 여러분들의 멋진 답 기대할게요. 안녕.